나중에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는요. 지금 이렇게 학교별 그 학사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공지를 같이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좀 드렸고요. 여기 또 빠진 학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인근에 있는 거의 22개 이상의 중학교의 학사 일정들을 저희가 공동적으로 좀 드렸습니다. 의미가 있고요, 이게. 두 번째로는 그 각 학교들의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리한 내용.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4년간 이제 기출 문제들을 좀 분석을 해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좀 어머님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중학교 어디 배치 받으실지 대충 아시잖아요. 한 두 군데는 이제 아니실까 싶은데요. 요 내용.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보도자료라고 해서 10월 25일날 발표가 난 사항이고요.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학생들부터는 대입에 있어서 몇 가지 수정사항들이 좀 굵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그거에 위해서 오늘 보도자료 이거 쓰십시오 해서 이제 언론에 뿌린 자료들을 저희가 강조해서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있어요. 밴드에도 이미 올린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입시의 맥을 한번 같이 짚어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준비 우선 과정에서는요. 일단 첫 번째가 우선순위 1순위 중에 0순위가 바로 진로교육입니다. 진로교육. 두 번째는 이제 내신 준비 시켜야겠죠. 그리고 수행평가. 수행평가가 이제 내신에서 상당 부분 30~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여기서 빵꾸가 나버리면 이제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비교과 활동까지가 있습니다. 중등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단 동기부여가 좀 돼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핵심 키워드고 어려운 문제지만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잊어서도 안 되는 내용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 준비는 사실 객관식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시험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근데 서술형 주관식이 또 수행평가를 빼고 나서도 그 시험지 안에서 70점 만점이라 그러면은 서술형 주관식이 그 안에서도 30%, 뭐 이렇게 많게는 뭐 35%까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수행평가는 이제 보통은 영어과 같은 경우는 듣기평가나 말하기 평가나 이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시험을 보고 있는데 표현력이죠. 그러니까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이러지 않고 정확하게 내용들을 파악하고 발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비교과 활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차차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비교과 활동이 이제 우리 아이는 이런 거 별로 취향상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해서 이렇게 터부시 여기실 내용이 아니고요. 해야 되는데 이제 필요한 것은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면 굉장히 멋있게 뭐 회장하고 꼭 동아리를 하면 동아리 장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차원의 리더십 말고요. 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합쳐서 학생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학생이 1, 2, 3학년 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영어를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겠지만은 고입이 있고요. 대입이 있고 이것에 있어서 그걸 생각하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생각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초등학교 5학년부터 1학년까지는 반드시 좀 미리 시작하셔야 될 게 진로 선택입니다. 진로 선택. 저희가 진로 선택을 궁극적으로 뭐 어떻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좀 있겠죠. 그리고 논술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학생이 내가 나중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귀결이 무엇가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들을 말로나 글로써 풀이를 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능력들도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중1 때까지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가 중1까지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이제 중학교 애들이 올라가면은 중간고사를 안 봐요. 1학기 때. 1학기 중간 기말을 안 보는데 그때가 이제 진로 적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집중 이수 학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이제 유례 없이 올해는 이제 연희중학교가 그 어떤 발달 학교가 됐었는데 이제 얘네들 다 1학년 가면 1학기 때 시험을 안 본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놀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1 때까지는 그 정도까지 어떤 교과서에서 이미 지친 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페이스를 같이 밟아가야 된다는 거죠. 모르니까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3 정도가 됐을 때는요, 수능이라고 저희가 썼어요. 사실 수능은 고등학생들이 하는 거잖아요. 중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왜 중3의 수능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중학교 3학년의 아이의 어떤 학습 진단을 했을 때 얘가 각 중학교 뭐 증산중, 연희중, 뭐 상암중 이렇게 갔는데, 내신이 좋다고 해서 얘가 고2 올라가서 대학 갈 때 수능을 잘 보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1, 2, 3 굉장히 중요한 것은 1학년, 2학년 때 공부를 하다가
중3 정도 됐을 때는 얘가 어느 정도 객관적 수준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겠죠. 물론 갑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단 영어과 과목뿐만 아니라 뭐 수학도 국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원하시고 아이들이 사실 나중에 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들에서는 합격자들의 대다수가 중3 때 이미 입시 전략이 나와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는 어디를 갈 거고 가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무슨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게 크게 윤곽을 잡고 고등학교 입학식 전에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역추적하다 보면은 오히려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입을 치르겠죠. 지금 이제 벌써 수능도 끝나고 애들 논술 보느라고 뭐 이번 주 주말에도 뭐 고대 한양대 다 논술 보고 있는데요. 이제 대입을 치를 때 전형들을 좀 써드린 거예요. 이제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시에서는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있습니다. 입사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2017년도 교육 개편안에 의해서 입사제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는 전형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입사제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인데요. 학생부는 이제 내신이죠. 내신만 갖고 대학에 입학을 하는 그런 수시 전형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다수는 이거는 이제 지방에 있는 고등학생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학원에서도 지금 동명여고 학생이 학생부 전형으로 2대를 붙었어요. 그러니까 내신만 좋아서 이제 대학에 간 케이스죠.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정시죠. 정시는 이제 아시다시피 수능만 갖고 대학을 가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어떤 결과물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등과정에서 이런 학습을 위주로 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전략이 좀 짜져서 이런 것들의 핵심 키워드를 좀 살리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싶어요. 그냥 뭐 원고지 글쓰기 같은 결과물이 나오면 조금 흡족하고 내가 좀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글을 좀 잘 쓰게 된다거나 시를 뭐 잘 쓰거나 학교 글쓰기에 대해서 상을 받으면 좋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논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원의 취지는 이거잖아요. 대입과 고입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결국에는 그 논술을 하고 면접을 준비를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마지막에 그 10분, 거의 10분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당락이 좌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먼저 고입에서는 자사고, 특목고는 다 이제 면접을 봐요. 현재 이대후보나 대성고, 이화여고가 지금 서울시내 자사고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지금까지 면접 같은 거 안 봤어요. 시험도 안 봤어요. 그냥 성적표 넣고 50% 이상에서 뺑뺑이 돌려서 다 뽑는 거였는데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50% 이런 거 없어졌고 전체가 다 응시할 수 있다. 단 면접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본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입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고 해서 스펙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죠. 그리고 면접을 봐요. 이 면접은 한 1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교대를 갈 때는 반드시 인성 면접을 꼭 보죠. 어느 교대를 가는 못하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에 우리가 또 입사 시험을 보고 준비를 하게 될 때 당연히 또 면접을 봅니다. 수많은 자격을 준비를 하겠지만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 이직을 하거나 승진을 할 때도 당연히 면접을 또 보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신입장관 할 때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때도 저희도 우리 사위감이나 아니면 며느리감의 면접을 보겠죠. 그들도 우리를 보겠지만 보겠죠. 근데 결국에는 어떤 표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분 안에 거의 모든 것들이 좌우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학창시절 동안에 준비를 시켜서 기승전결에 맞춰서 또 논리사고에 맞춰서 근거를 적절히 낼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런 훈련들을 키우고자 하는 게 어떤 입시 취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또 논술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뭐 공부는 잘하는데 부끄러움이 많고 남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실 이런 게 좀 적성이 안 맞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트라이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좀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이 면접에서 고입이나 대입 같은 경우 달변의 어떤 아이들이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걸 원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객관적으로 전달을 할 수만 있다면은 그게 좋지. 무슨 고등학생들이 무슨 신들린 애처럼 그냥 막 말을 그냥 무슨 진중어처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징그럽잖아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입시 코드에 맞는 질문에 적절한 사항들을 글이나 말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느냐를 평가를 하는 거죠. 공통적인 것은 바로 이거죠.
예를 들어 영어학원이 뭐 저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학학원에서도 영어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또 뭐 영어 전문학원도 있고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 이제 영어과에서 어떤 갖고 있는 커리큘럼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휘와 듣기, 당연히 이제 모든 교과에 들어가죠. 그리고 어법과 구문, 같은 내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달라요. 어법하고 구문이 좀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고, 단문 독해가 들어가고, 단계가 높아지면서 이제 장문 독해와 추론 쪽으로 강조를 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그 버블 형식이 지금 7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뭐가 하나 빠져도 애가 나중에 1등급이 안 나와요.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요소들이 적절하게 믹싱이 되고 잘 맞춰져야만 안정적인 1등급으로 간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점수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결국에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중학교 가서 내신은 잘 볼 수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종합학원 같은 데 가면은 국어나 수학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잖아요. 일단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저희가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한 그냥 단순한 암기 위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암기를 통해서 내신을 잘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중3 때 해결해야 되는 수능.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된 다음에 고2 올라가서 비교과와 전형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여유,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분명히 이제 유형별로 학습이 들어가야 되고 취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끈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역이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선택하실 때 학원에서 어떤 것에 치중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매서운 질문들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스트라든가 중간평가라든가 특강에서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는 부분은 토셀입니다. 토셀이라는 국가적인 시험이고요. 그리고 수능, 그리고 탭스. 딱 이 3가지 시험만 갖고서 저희는 레벨 테스트를 보고 학생을 평가를 하고 처음에 오게 됐을 때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도 이걸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는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왜 3개를 보냐. 사실 토셀 말고 뭐 펠트도 있고요. 그리고 토플도 있고요. 토플 되게 좋잖아요. 사실 지금 토플 되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뭐 다른 시험들, 토익도 있고요. 다른 학원. 자, 이런데 왜 과연 이 3가지를 저희가 보냐면 이건 저희가 선택했다기보다 저걸 선택해야만 해요. 지금. 왜냐? 일단은 이 3가지 시험은 엄마가 똑같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교과부에서,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 일단 교육부가 우리나라에 있죠, 교과부. 그 밑에 어떻게 보면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교육평가원, EBS가 있습니다. EBS는 토셀이라는 시험을 만드는 주관처예요. 그리고 교육평가원에서는 매해마다 수능이라는 시험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는 아시다시피 탭스라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공인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같은 시험의 연계선상이 있고 실제로 이 시험들을 보면 상당히 닮아있는 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들이 이렇게 상담 오시면 5, 6학년 어머님들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장난이 아니고 뭐도 하고 상담하고 뭐 영재원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재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시험을 보면은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너무 이게 기준이 이게 객관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뭐 어느 학원에서 저희 학원 포함해서 어느 레벨인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도 뭐 중등부에서 지금 뭐 전교 지금 뭐 20위권 안에 들어간 학생들이 지금 보니까 너무 숫자가 많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걔네들이 다 탑반이 아니에요, 또. 네가 진짜 전교 2등이야? 뭐 이런 애들이 많아요. 고등부에서도 뭐 충암고등학교에서 전교권이면 몇 등인데 7등이래요. 근데 왜 3등급이야?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기준이 아니라 반드시 이제 방향을 좀 제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속도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안심을 하고 좀 갈 수가 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는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먼저 제일 바람직한 경우는 파란 색깔하고 이 빨간 색깔 아이들이 제일 바람직하겠죠.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는 가까이서 들어오다 보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 멀리서 보니까 상향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곡선인데요. 파란 색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저희끼리 속된 말로 이렇게 해주면 엄마 아빠가 스타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를 솔직히 부정하지 않아요. 네, 있어요. 의사 집안에 의지가 많이 나고 선생님 집안에 많이 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도 이렇게 잘해서 하고 그게 뭐 다른 건 아니잖아요.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얘네들은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좀 트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많이 관여하시지 않아도 지가 어느 정도 역량 같은 부분들이 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만 있으면 사실 세상이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쟤네들은 제가 보기엔 교수를 해야 되는 거죠. 서울대를 가서. 서울대 가서 사업을 왜 해요? 서울대 가서 교수를 해야지. 공부를 잘한다면.
이런 케이스고요. 빨간 색깔의 그래프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바람직하죠. 뭐냐면 6학년 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유형별, 아까 말씀드린 단어와 듣기와 단문 독해, 장문 독해, 구문과 어법, 마지막 추론까지를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토스를 시험을 1년에 두세 번씩 봐서 너는 지금 학원에서 리뷰 테스트, 단어 테스트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맞춰보니까 네가 한 4등급이네? 그리고 중간고사는 시험을 열심히 암기하고 또 보니까 그래도 한 A등급은 나왔어. A등급이라고 좋아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4등급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험에는 한번 리스닝에서 조금 더 도전해보자. 그래서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신과 토셀과 이런 것들을 계속 맞췄어요. 유형별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봐서 중3 때 딱 되니까 얘가 이제 단계별로 어느 상황인지를 인지를 한 상태겠죠.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그 중2 때 진행되는 질환병이라는 그 김정은도 못 내려온다는 무서운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감수를 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학생이 결국에는 어디서 끝나냐면 9일 때 올라간다는 거죠. 암기 위주의 어떤 학습을 중1, 2, 3까지 했던 학생은 그러니까 점수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조그마한 300명 안에서 몇 등 하는지만 너무 포인트를 맞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중3 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암기가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중1, 중2 교과서하고 중3 교과서는 상당히 길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3 교과서는 저희도 학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할 때 본문 암기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중3은 본문 암기까지는 안 시켜요. 빈칸을 뚫어놓고 이렇게 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양을 그렇게 단기간에 외운다는 게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중3 때 고득점을 만든다는 거는 외우지 않아도 포인트를 알고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빵 터지겠죠. 그러면서 보일 때 떨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 문법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 같은 경우는 현재 주니어로 저희가 본인 시험 인증을 학생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원에서도 다음 때마다 이런 특강을 때려요. 그러니까 테스트 프랩이라는 거는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입장 갖고 생각해보면 얘가 뭘 잘 알지는 못하는 벌써 시험을 봐? 뭐 기본이 안 돼 있는 애가 무슨 시험을 대비를 하는 특강을 들어? 차라리 문법 특강을 듣는 게 낫지? 괜찮은 생각이세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테스트를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한번 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시험이라는 게 어떤 존재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한번 맞짱을 뜨게 하고 그리고 기본을 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또 유형학습, 기본을 이제 쫙 단어도 베이스로 좀 깔고 있고 듣기도 좀 어느 정도 하고 이런 학생들이 이제 유형학습으로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과 구문과 듣기와 그다음에 단문 독해 쪽으로 이렇게 영역별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때는 이제 단계가 좀 높아진 거죠. 그래서 토실 주니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유형이 마스터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수능이 거의 마스터가 됐다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탭스를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단계가 중등부에서는 이제 탑반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 지식이 가장 관건입니다. 배경 지식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번에도 고3 실제 이제 수능 11월 7일 있었던 수능을 보면은 지문 한 3개 정도는 정말 으악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진짜 너무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수능으로만은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능 기출문제만 열심히 풀어서 수능에 필요했던 모든 단어들을 다 외운다고 해서 그 다음번 수능에 100점을 맞을 수가 없는 매크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게 배경 지식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고 그냥 지식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있으면 그 근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몇 가지 예시를 갖고 있는지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술의 어떤 컨텐츠가 상당히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들의 규격이에요. 지금. 만약에 토스의 하이 주니어입니다. 그냥 주니어가 아니라 하이 주니어라고 하면 한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어려워요. 보면. 그래서 2등급이다. 그러면 중학교 과정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2등급이라고.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을 위해서 이제 2등급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탑반 준비 및 탭스 시험에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 만약에 탭스 시험을 보게 되면 990점 만점에 한 400에서 450점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등급 토슬 하이 주니어가 만약에 3등급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학습을 지금 하고 있다. 이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등급 이하다 그러면은 내신은 좋은데 유형학습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암기로만 공부하고 영어 유형에 뭐가 나오는지는 전무한 상태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보통 4등급 이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초등부에서 지금 애들 시험 본 성적 같은 거 보니까 하이 주니어가 한 4등급 정도 나오는 아이들 많이 있어요. 아직 초등이잖아요. 괜찮은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성적표가 학원에서 뭐 토스 시험장만 가서 보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도 레벨 테스트를 이걸 보잖아요. 중간 평가를 이걸 보는데 이 성적표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학부모님들한테 다 드리죠. 이런 걸 진행을 하게 되고 저도 어저께 학부모로서 이 성적표를 받았어요. 두 아이의 토스를 우수하고 성적표를 저희 딸이 제 교무실 책상에 찢어 발견을 받더라고요.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영역별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를 저희가 자세하게 좀 기재를 해놨습니다. 1번부터 70번까지의 번호만 있고 OX만 있다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감이 좀 안 오는데 우리 아이가 듣기에서 어떤 부분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듣고 읽기 숙제를 조금 더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뭐 독해 부분에서 좀 뒤로 갈수록 아이가 좀 많이 힘들어하려고 하면 장군이 힘든 거고 또 뒤로 갈수록 틀리는 얘기는 집중력이 좀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공감대 형성이 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중등부 레벨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진행을 해요. 매번마다 점수를 다 집어넣고 일일이 수작업이 있죠, 이게. 그리고 이제 코멘트를 선생님들께서 방향을 잡아서 이제 상의를 드리고 상담 전화를 드리고 그 안에 시험은요, 어미 문제, 듣기 문제, 읽기 문제, 쓰기, 말하기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거를 지필고사를 출제하실 때 이런 마인드로 하셨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걸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 학습이 필요하고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암기를 해야 되겠죠. 집중적인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토셀이라는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영역들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기말고사만 올인을 하는 경우는 이게 무슨 유형인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거를 통째로 다 외워버리다시피 하는 것이죠. 근데 토셀이라는 시험은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쫙 펼쳐놓고 완전히 이거를 다 분석을 해서 틀렸다 맞았다, 어느 부분에서 틀렸다 맞았다, 성점이 몇 점이다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유형별로 이 학생의 취약점과 강점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계속 매칭 작업을 좀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처음 보는 질문, 처음 보는 내용을 가지고서 아이들이 독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을 계속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적 분석하고 영역별로 학습 분석하고 학습 방향 설정하고 플랜을 세워서 영어 방향을 이렇게 잡아간다. 그리고 탑반의 커리큘럼을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 650점 이상이 되는 학생들 990점이 만점이고요. 650점은 어느 정도 보시냐면 예를 들어 지금 영덕외고나 대일외고에서 650점이 되는 이상이 되는 학생이 몇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몇 프로 정도? 어머님들이 이렇게 허수를 들으시기에는 900점만 해도 수도 빡빡하단다, 800도 있대던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650이면은 그 각 외고에서 1등급 하는 애들이에요, 영어가. 아주 극소수로 대학교에서 0.1%라고 보실 수 있어요. 맞으세요. 650점 안 나와요. 그 점수 안 나오고. 예전에는 제가 했었던 애들 중에 800도 넘고 920점까지, 930까지 찍고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갈수록 학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650 넘는 것도 사실 굉장한 어떤 결과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번에 저희 중등부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광고도 많이 띄웠었고 이런 학생들이고요. 그 다음에 550점 정도가 이제 탑 추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어떤 숫자가 되겠고 그리고 450점이다 그러면 400점이다 300점이다 이렇게 우습잖아요. 990점 만점이고 650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중1인데 누가 600점 나오고 이건 괴물이고요. 만약에 중2, 3이다 그랬는데 450점 나와도 이 정도도 저희가 보면 한 2등급 이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1 수준의 대한민국 전국 상위 1% 수준입니다. 이게 시험이 굉장히 길어요. 시간도 길고 힘들죠. 그러니까 2시간 이상 시험을 봐야 되니까 영어만 듣기 나올 때 이제 애들이 토하려고 막 이러는데 이제 이 시험을 애들이 450점을 중1인데 받았다. 얘도 진짜 대단한 애입니다. 얘가 이제 중2 되면 이렇게 되고 중3 되면 이렇게 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등부 탑반은 이제 탭스를 메인으로 깔아요. 메인으로 깔고 1학기 때와 2학기 때가 조금 커리큘럼이 약간 바뀔 수도 있습니다. 1학기 때는 약간 기본에 충실하고 2학기 여름방학부터는 이제 테스트 프랩을 좀 더 치중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것도 중1, 중2, 중3은 조금씩 다르겠죠?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에세이 쓰기가 돼서 책자가 나가요. 아이들이 에세이 사본이나 들어가고 첨삭받아서 이제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나와서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탑반의 모든 학생들이 이런 작업들을 다들 학기 중에도 진행을 하고 또 방학 중간에도 저희가 프리젠테이션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 그래서 원어민과 인터뷰하는 것들도 아마 뭐 여러
여러 가지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디베이트, 논술, 한국말 논술, 이 수업까지 전체가 다 묶여서 탑반의 커리큘럼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거 왜 하나요? 에세이 좋고 원어민 있으면 너무 좋고 되게 괜찮잖아요. 우리가 어머님들 세대 때 절대 그런 거 없었잖아요. 원어민이 어딨었어요. 원어민은 93년도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막 영어학원에서 했지. 우리가 그때는 이미 다 뭐 고등학생 넘어가고 성인 되고 이럴 때인데, 근데 우리가 못했던 거 애들이 하니까 참 좋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을 위해서 하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에세이를 집어넣고 원어민과 디베이트를 하고 논술을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좋으시죠? 근데 이 고등학교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입에서 끝나지 않고 대입까지 바라봤을 때 지금 왼쪽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고등학교들 1위가 이제 용인외고, 대원외고, 영덕, 대일, 한영, 이화, 서울,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자사고, 대성, 이대부고, 이화여고와 같은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첫 번째, 입학해서 찌질해지면 안 되잖아요. 입학이 목표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3등급 이상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학생들의 그림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수능 영어 하고 들어가야 돼요. 갔는데 대성에서 6등급, 5등급 나온다 그러면 대성 안 가는 게 낫었어요. 뭐 가서 이대부고 가가지고 막 뭐 6등급, 7등급 나오고 막 바빠 죽겠고 애가 막 일본 갔다 어디 가다 난리 치는데 등급은 사실 6등급이라면 뭐하러 거길 갔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물론 고등학교 시절 낭만도 있고 참 중요한 게 많지만은 사실은 이제 대입을 고려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탭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없는 영역별 영어 시험을 학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부고도 하우투탭스라는 교재가 내신으로 딱 꽂혀서 들어가요. 대성도 역시 마찬가지고, 외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재 자체가 탭스가 다 들어가고, 수능 고3 영역 어떤 수준의 수능도 계속 보충 교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세이 라이팅과 프레젠테이션인데, 요거는 이제 외고나 자사고를 가게 되면, 특히 자사고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많이 안 하고요. 현재로서는. 논리적인 표현력과 토론 수업에서 수행평가가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조카가 한영외고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제가 지금 편입을 했어요, 중간에. 일반고 동명여고를 다니다가 한영외고를 편입을 한 거예요. 진짜 대박이죠. 저는 정말 난 X가 되고 정말 특이하다 이랬는데, 일반고 가다가 한 학기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영외고를 가서 다니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대부분이 이제 팀플레이로 발표 수업하고 개인이 나와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이게 거의 수업의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대학에 갓 들어간 신입생들도 얘기 들어보면 요즘에 레포트 같은 거 잘 안 쓰고요. 다 발표소, 무조건 발표소. 팀별로, 개인별로, 그걸로 학점 다 매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가 되고, 실제로 이 각 고등학교에서 이 부분이 수행평가로 30~40%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논술과 비교과인데요. 논리적인 글쓰기, 그리고 지원 논리, 인성적성. 뭐 다 들음직한 말씀이고 많이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요. 수시에서 지원을 하려면. 그럴 때 갑자기 정색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탁 쓴다고 그게 잘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준비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읽어야 될 책들도 있고요. 미리 다 읽었어야 되는 내용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앞페이지에서 보셨던 탭스와 에세이와 인터뷰와 프레젠테이션과 논술이 저희 학원에서 들어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등부 레벨 테스트는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등부 안에서도 토슬과 수능과 탭스라는 세 가지 레벨 테스트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한 번씩은 같은 시험을 한번 쫙 봐요. 그래야 전체를 한번 이렇게 또 수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의 키포인트 페이지입니다. 제일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모든 말씀드렸죠. 일단 가장 지금 이때까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게 내신. 내신 열심히 잘 봐야 돼요. 그 좋은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토셀과 탭스와 같은 객관적인 시험. 전국 단위에 치러지고 있는 이런 시험, 데이터가 있는 시험들을 해마다 3번 이상 응시를 하셔서 일정을 맞추셔서 그것과 두 가지를 매칭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중3이 됐을 때에는 이 학생이 수능과 탭스에서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는지 결과물을 딱 쥐고서 고등학교 입시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1학년 때 이러다가 갑자기 3학년 때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는 이제 고2가 돼서
실제로 저희가 중등부 선배 중에 76%라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는 아이들의 수치를 저희가 대략 추산해본 결과 76%가 결국에는 고등학교 가서 1학년 때, 2학년 때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1 때 1, 2등급 왔다 갔다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되면 1등급으로 안착을 시키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저께 저희가 6월 17일, 11월 17일 전국연합 모평이 있었어요. 근데 시험 보니까 다 이제 가채점 점수를 다 써내려고 했더니 정말로 되게 좋은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3등급 이상의 전체, 그 고등부 전체 중에서 지금 60, 70%가 다 3등급 이상으로 다 점수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애들이 2학년 때 딱 돼서는 흔들리지 않고 1등급이 또 나오는 그림들, 그리고 이 중에 또 2등급 이상이 되는 학생들은 전체 중에 76% 정도가 이렇게 시작했던 학생들은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돼서 아니면 중학교 2, 3학년 돼갖고 처음에 학원에 오는 애들은 단어 때문에 힘들어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이 학원 단어 때문에 토 나와요. 그리고 제 이름에다가 막 욕 써놓고 F라고 막 써놓고 막 다이 막 목 매다는 막 그림으로 그려요. 폭파시켜버릴 거야 이러고. 걔네들이 힘들죠.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하다 하니까 더 힘들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씩 듣고 우리 때 이걸 헤어난 고3에 대해서는 수학이 중요하잖아요. 일단 좋은 대학교 가려면 수학이 일단 관건인 거 맞고요. 근데 그것은 영어가 됐다는 전제 하에 수학을 하는 거지, 영어가 3등급이 나오는데 수학이 중요해? 이건 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당연히 맞춰놓고 나서 이제 수학의 마지막에 어떤 변별력을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이제 인서울을 가는 케이스.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했던 학생들이 고린 지점에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전체 중에 72%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저렇게 시작을 했던 100%를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증산중학교 1학년의 그 서술형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한번 차분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학년 문제예요. 1학년 문제인데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점수를 자기가 골라서 써야 되는 그런 시험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가장 어려운 코스를 선택하면은 15점이 되고, 조금 더 난이도가 약한 걸 선택하면은 뭐 10점짜리가 되고 5점짜리가 되고 이렇게 선택하게끔 명작으로 풀어내는 그런 서술형 주관식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을 보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맡으신 학교들의 그 출제 문제들을 다 분석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출제가 됐다, 출제자가 누구였다, 서술형 주관식이 어떻게 출제가 됐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학교별 영어 출제 분야 분석이라는 폼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비단 이번 중간고사만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몇 년에 걸친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참고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예. 예비중일 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예비중일은 이제 개강은 다음 달에 시작을 하죠. 12월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일정은 이제 첫 번째는 중일 레벨 테스트 먼저 가서 중학 기초문법,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의 토스에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고 단편성, 초등부 성적하고 중등부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단편성이 됩니다. 이미 단편성이 지금 아직 안 됐어요. 레벨 테스트 애들이 월화에 갔잖아요. 지금 초등부에서 단편성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학습 상담, 그래서 영역별 분석, 학습 프로그램 진행을 하게 됩니다. 3월에서 5월까지 신학기 개강하고 중간고사 준비시키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3월달에. 자, 그리고 6월에서 8월까지 이제 기말고사, 또 여름방학 특강이 기다리고 있고요. 정규 토세 시험이 UCJ에 한 번 있어요. 무조건 다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9월에서 11월 2학기 중간 기말고사가 거의 이때 같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11월 달에 보통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12월 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도 지금 다음 주부터 벌써 기말고사 기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보는 거는 12월인데, 준비는 11월 말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12월과 2월은 이제 겨울방학 특강, 또 정규 토세 시험이 이때 또 있습니다. 물론 3번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정기적으로 2번 이상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팅 그 경연대회, 또 스피킹 경연대회가 이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결과물들이 이때 좀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합반 외에도 라이팅이나 스피킹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발생을 합니다. 합반만 딱 그렇게 잘라가지고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학사 일정을 좀 보셨고요. 네, 중등부 수업은 뭐 초등부하고 비교를 하시면은 좀
달라진 게 이제 애들을 완전히 약간 초딩스럽게 그렇게만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제 시험만 해도 만약에 오늘 단어 시험 봐갖고 탈락했어요? 그럼 초등부에서 남겨가지고 다 통과시키고 보냈잖아요. 근데 중등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시험을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아이들이 와서 봐요. 그래서 이 테스트룸에서 봐서 와야 되고, 물론 이제 다 공지가 가죠. 그리고 아이들이 스케줄을 공지도 하고 있어서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이거 자기가 자기 거 잘 알아서 챙기지 못하는 애들이 학교 가면 수행평가 같은 거 하나도 못 챙겨요. 진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행평가 못 챙기면 점수가 지금 70점인데 만점 받아도. 몰랐어요? 안 갖고 왔어요? 안 했어요? 잃어버리면 끝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메이크업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중등부인데 미리 조금 선행학습 시킨다는 의미로 12월부터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진행이 된다는 이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한국사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중학교 때 미리 좀 건드려줄 필요는 확실히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희가 논술을 하고 있고요. 무엇이 될 건가? 또 제가 아직 뭐가 될 건지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좀 평상시에 이렇게 좀 되고 싶었던 사람,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어떤 인생의 역정을 그렸는지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해서 멘토를 찾는 것도 두 번째 단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생각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자소서 작성 특강을 나중에 하게 되죠. 근데 어제도 보니까 이제 외고 입시 원서 이제 쓰는 시즌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소서를 지금 열심히 아이들이 마무리 단계 완성을 좀 쓰고 있는 것들을 어저께도 중등부 와서 좀 봤었어요. 한국사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 전형제도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가난 논술이라는 시험이 논술 프로그램 왜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이거죠. 일단 얘들이 이제 우리 생각보다 좀 많이 컸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꾸 생겨나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본인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흥미를 좀 가져야 되겠고, 목표 설정하고 희망과 플랜을 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만 해준다면 좋겠지만 잘 안 되는 문제인데, 사부모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객관적인 토세 성적표 학원에서 드리면 그런 것들, 또 정기 토세의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그 성적표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적표를 딱 보시고 보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학교에서 나오는 그 좀 바뀐 성적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머리가 아프고 사실은 좀 낯설기도 하고, 사실 또 애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아이들, 또 뭐 다른 아이들 그러면 좀 머리가 아프지만 사실 엄마가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하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좀 하시는 거죠. 이런 걸 어디가 문제냐,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되면 성공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너무 오글거리는데, 아무튼 대학을 좋게 간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아무튼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뒤에는 분명히 학부모님이 되게 전략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잘 부탁드려요 이러진 않으세요. 선생님 지금 보니까 토세 시험에서 내가 지금 듣기에서 이쪽이 약하던데 이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이하고 얘기해보니까 이 부분이 좀 문제라고 하던데,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어떤 실체를 가지고 상담을 하신다는 거죠. 학원이라는 것도 다 선생님들이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질문을 던져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반응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고, 그냥 잘 모르겠다, 아니면 맡긴다, 잘 부탁드린다, 이런 것만 갖고는 사실은 조금 원활한 상담이 된다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끔 저희를 긴장도 시키셔야 되고, 같이 그래야지 아이들이 이 결과물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학원은 당연히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드려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셀 점수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가슴 졸이면서 상담을 막 이상하게 다음번에 잘 보게 해드릴게요,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이번에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단어 시험 못 보더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번에 저희가 데뷔한다고 했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유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PPT 내용은 여기까지고요.